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고전소설 김삿갓 시리즈 30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루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김삿갓은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서당에 들러 하룻밤을 청하게 되었지요. 그 서당의 훈장은 이성민이라 하는 인물로 풍채가 단정하고 말씨 또한 온화하여 처음 보는 이에게도 자연스레 신뢰를 주는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훈장은 김삿갓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만 거듭 내쉬고 있었지요. 마치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근심이 단단히 얽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김삿갓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훈장께서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듯하오. 어찌 그리 한숨이 깊으시오. 훈장은 고개를 떨군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라 자부해왔소. 그런데 오늘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이 마음이 어찌 편하겠소? 그 말에 김삿갓은 크게 놀라며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훈장은 깊은 숨을 한 번 더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다리가 성치 않아 지팡이를 짚고 의원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40쯤 되어 보이는 한 사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헐레벌떡 달려오다가 훈장을 보자마자 다급히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도둑놈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어. 혹여 내 행방을 묻거든 모른다고 해주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이어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고 숨은 거칠게 들이쉬어졌죠. 그는 훈장 앞에 멈춰서더니 칼끝을 들이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방금 이리로 도망간 놈 어디로 갔는지 보았지? 숨기면 네 목숨도 없다. 허허, 너무도 갑작스러운 위협에 훈장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먼저 앞섰고 결국 본대로 말해 줄 수밖에 없었지요. 도둑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잠시 뒤 숲속 깊은 곳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훈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지요. 내가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것은 나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오? 듣고 보니 훈장이 괴로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제 손으로 죽인 것만 같은 생각에 누군들 괴롭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김삿갓은 또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물음은 쉽게 답이 나올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 사람을 살릴 방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터인데 일이 너무도 급박하게 닥친 탓에 무심결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 듯합니다. 그 말에 훈장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선생 같으면 그 사람을 살릴 방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요? 김삿갓은 훈장의 체면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듯 말을 한번 고르고 나서 차분히 이었습니다. 글쎄오이시다.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겁에 질려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허나 도망가는 사람에게서 행방을 알려주지 말라는 부탁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 도둑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어떤 대비를 해두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훈장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도둑이 나타나기 전에 대비를 한다니. 대체 어떻게 말이오? 김삿갓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선생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아, 그렇소. 그 지팡이로 도둑을 막았어야 했다는 말씀이요? 김삿갓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면 도둑이 오기 전에 눈을 감고 장님 행세를 하셨어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도둑이 와서도 굳이 길을 묻지 않았을 테니까요. 허허, 그 말을 듣는 순간 훈장의 얼굴이 번개를 맞은 듯 굳어졌습니다. 이내 그는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탄식했지요. 아, 선생 말씀대로 그때 눈을 감고 장님 행세만 했더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을 내가 어리석어 눈을 뜨고 있었던 탓에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그는 더욱 깊이 괴로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모습이 차마 안쓰러워 부드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아니, 선생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급한 일을 당하면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한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니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훈장은 고개를 젓고는 여전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물론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허나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으니 이 마음이 어찌 편하겠소. 선생은 어찌 그리 절묘한 개교를 생각해 내셨단 말이오. 그러던 그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갑자기 김삿갓의 두 손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반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 선생. 지금 내 생질놈이 꼭 죽게 되어 있어. 선생이라면 분명 이 아이를 살릴 계책을 내실 수 있을 터이니 부디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시오. 허허, 뜻밖의 부탁에 김삿갓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난처한 기색으로 답했지요. 아니, 저는 의원이 아니오시다.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을 제가 어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훈장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오. 사또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된 내 생질놈을 살려달라는 말씀이오. 선생 같은 분이라면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도 살릴 계책을 내실 수 있을 것이오. 김삿갓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사또의 미움을 사서 죽게 되었다니요?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한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훈장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휴, 이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테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오. 그리하여 훈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질인 돌쇠는 개풍고을 군수 송시현이라는 자의 마부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 사또는 성정이 몹시 사납기로 이름이 나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말을 끔찍이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개풍으로 부임해올 때에도 서울에서 타던 애 말을 굳이 데려올 정도였으니 그 말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리고 그 귀한 말을 돌보는 책임이 바로 돌쇠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돌쇠가 한순간에 실수를 해 그 말을 죽게 만들고 말았지요. 그 소식을 들은 송사또는 크게 노하여 그날로 돌쇠를 옥에 가두고는 며칠 안에 사형에 처하겠다고 명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삿갓은 참 어이가 없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말 한 피를 죽였다고 사람을 죽인다니. 아무리 사또라 한들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훈장은 고개를 떨군 채 답했습니다. 아휴, 누가 아니라 하겠소. 허나 그 자는 워낙 성정이 사납기로 유명한 자라 그대로 두면 내 생질놈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러니 부디 선생께서 제갈 공명 같은 계책을 써서 그 아이를 꼭 살려주시오. 이 은혜만은 내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김삿갓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그 생질이라는 사람은 지금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훈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언제 형이 내려질지 모르는 목숨이요. 세상에 이토록 가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낱 떠돌이 시인에 불과했지요. 권세도 힘도 없는 몸으로 어찌 사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게 된 일을 구해보고 싶은 마음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 송사또라는 자는 대체 누구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요? 훈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 내막을 어찌 알겠소. 다만 소문에 그 집안 할머니가 안동 김씨라는 말이 있더이다. 그 덕에 벼슬 자리에 오른 것일지도 모르지요. 하하,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안동 김씨, 그 막강한 세도가 이 외진 고을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김삿갓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이다. 내일 읍내로 들어가 그 송사또를 한번 만나보겠소. 다만 죽을 사람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오. 그러자 훈장은 오히려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오시다. 선생이라면 분명 내 생지를 살려주실 것이오. 나는 그저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겠소이다. 그날 밤 김삿갓은 서당에서 정성 어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개풍 읍내로 향하였지요. 그의 발걸음에는 뚜렷한 계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일을 막고 싶다는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지요. 비록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었으나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그의 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개풍고의 동헌에 당도하였지요. 그러나 정문을 지키고 서 있던 군관 사령들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이 거지 같은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이닥치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김삿갓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내가 안동 김씨라는 것도 모르느냐? 사또께 들어가 전하게. 서울에서 안동 김씨 어른이 찾아왔다고 말일세. 이전에 한번 써먹었던 수법을 다시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군관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요. 안동 김씨. 그 이름이 주는 무게를 그들도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김삿갓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몰아붙였죠. 어찌하여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는가? 내 말을 속히 사또께 전하지 않고. 그의 기세에 눌린 군관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아래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그 소식을 들은 송사또가 몸소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김삿갓의 남루한 차림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이 스쳤지요. 아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사람을 업신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더욱 큰 소리를 냈지요. 나는 하옥대감의 밀명을 받고 관서지방을 시찰 중인 사람이요. 이름은 병자 돌림을 쓰는 사람이요. 하옥대감, 곧 김좌근을 일컫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송사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지요. 그는 급히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귀하신 분께서 이 누추한 고을까지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는 김삿갓을 객사로 모셔드리고 육방 관속들을 불러 인사를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손을 들어 이를 막았지요. 나는 비밀리에 민정을 살피는 몸이요. 나의 정체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아니 되오. 암행어사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으나 그 뜻은 충분히 전해지고도 남았습니다. 송사또는 더욱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속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사또의 대접은 아주 지나칠 만큼 융숭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 입을 열었지요. 저의 조모와 하옥대감은 팔촌간이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모두 그 덕택이지요. 묻지도 않은 말을 술김에 술술 털어놓을 만큼 그는 이미 김삿갓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은 과연 헛된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술이 서서히 오르자 김삿갓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제 이 고을을 돌아다녀 보니 사또의 마부가 말을 죽인 죄로 곧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이 들리더이다. 그 소문이 사실이오? 겉으로는 가벼운 질문 같았으나 이미 돌쇠를 살려내기 위한 수순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송사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 수하에 돌쇠라는 마부가 있사온데 그놈이 성정이 사나워 이번에 제 애마를 고의로 죽이고 말았사옵니다. 그래서 사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지금 옥에 가두어 둔 채 며칠 안에 사형에 처하려 하옵니다. 김삿갓은 일부러 분개한 기색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께서 그토록 아끼던 말을 일부러 죽였다면 그야말로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로군요. 송사또도 맞장구를 쳤지요. 예, 그렇사옵니다. 인명이 귀한 것은 아니지만 일벌백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사옵니다. 그때 김삿갓이 조용히 그러나 묘한 어조로 말을 이었지요. 허나 사또 어른, 그 마부는 단순히 말을 죽인 것이 아니라 3가지 큰 죄를 범한 셈이옵니다. 그 죄를 따져본다면 사형으로도 부족할 지경이지요. 뜻밖의 말에 송사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3가지 죄라니요.
그놈은 그저 말을 죽였을 뿐인데 또 무슨 죄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김삿갓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말 한 피 죽인 것이야 따지고 보면 큰일이라 할 수는 없지요. 허나 그 일로 인해 두 가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옵니다. 송사또는 점점 궁금증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두 가지란 죄가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김삿갓은 조용히 시선을 들어 송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죽인 이보다 더 큰 죄는 그로 인해 사또로 하여금 살인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옵니다. 아이고야, 순간 송사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사또인 제가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렇소. 그 마부가 말을 죽이지 않았다면 사또께서 그를 죽일 리도 없었을 터이니 결국 사또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만든 장본인은 돌쇠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이, 그 말은 칭찬도 꾸짖음도 아닌 도망칠 수 없는 논리의 올감이었습니다. 송사또는 눈에 띄게 동요하며 말했지요. 저 귀하신 말씀 참으로 지당하옵니다. 저는 미처 그리 깊이 생각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허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 마부를 사형에 처한다면 사또께서는 또 하나의 큰 죄를 더 짓게 되실 것이오. 이 말에 송사또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또 하나의 죄라니,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옵니까? 김삿갓은 마치 비밀을 귀띔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사또께서 부리던 마부를 죽였다는 소식이 퍼진다면 그 소문이 이 고을에만 머물겠습니까? 아이고야, 송사또는 불안한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놈 하나 죽인 일이 그렇게까지 퍼지겠소이까? 그러자 김삿갓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나쁜 일일수록 소문은 더 빠르게 퍼지는 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송사또의 얼굴에는 이제 분명한 동요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김삿갓은 담담한 얼굴로 답했지요. 아니, 그야 뻔한 일이 아니겠소. 개풍 군수 아무개는 백성의 목숨을 말 한 피보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소문이 온 고을은 물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오. 그리고 만약 그 말이 상감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그때는 사또께서도 무사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송사또의 얼굴이 핏기 없이 질려버렸고 몸마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김삿갓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디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삿갓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한수를 고르는 사람처럼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소? 이 일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사또 자신뿐이요. 그 한마디는 기지 않았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송사또는 그 의미를 알아차린 듯 눈에 번쩍 떴지요. 아니 그렇다면 마부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 하신다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 것이오. 허나 그 결단은 오직 사또께 달린 일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송사또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그 마부를 석방시키도록 하겠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허나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혹 서울에 올라가시거든 이번 일을 하옥대감께는 부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청하옵니다. 그 말에 김삿갓은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하. 아니 송사또,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일일이 보고하겠소?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이제 술이나 즐겁게 마십시다. 그의 웃음은 유쾌하고도 후련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마부 하나를 살려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김삿갓은 사또가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마음껏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삿갓이 길을 떠나려 하자 송사또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히 떠나시다니 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며칠 더 묵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삿갓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후이는 고맙소이다만 갈 길이 바빠 더 머물 수가 없소이다. 그러나 송사또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만이라도 사흘만이라도 더 묵고 가십시오. 결국 김삿갓은 마지못해 사흘을 더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다시 길을 떠나려 하자 송사또는 멀리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하며 말했습니다. 송도로 가시는 길에 진봉산이라는 산이 있사온데 철쭉꽃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옵니다. 마침 지금이 꽃이 한창일 때이니 꼭 들러보시기를 권하옵니다. 그 말에 김삿갓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그리도 유명한 산이요? 아이고 유명하다마다요. 봉산 척촉이라 하여 송도 발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지옵지요. 옛 고려의 시인 병계량 또한 그곳의 경치를 보고 시를 남긴 바 있사옵니다. 송사또는 그 자리에서 시의 한 수를 읊어 보였습니다.
오솔길은 멀리 산봉우리로 비껴있고 흰 구름은 낮게 내려 승려의 처소를 덮었네. 산속의 옛 절들은 서로 다르지 않은데 봄바람 따라 철쭉꽃만 곳곳마다 피어있구나. 하하, 그 시를 듣는 순간 김삿갓의 마음은 이미 진봉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때마다 철쭉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라는 것도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지요. 진봉산은 송도로 가는 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세는 제법 험하였으나 멀리서 바라본 풍경은 그 험함마저 있게 만들었지요. 산 전체가 붉게 타오르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산자락마다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어 마치 불꽃이 산을 덮은 듯 하였지요. 철쭉은 진달래와 닮았으되 그 기운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달래가 연한 빛으로 수줍은 봄을 닮았다면 철쭉은 한층 짙고 풍만한 색으로 성숙한 생명의 기운을 한껏 품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농염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채 꽃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봄은 본래 온갖 꽃이 다투어 피어나는 계절이건만 이 산에는 오직 2가지 꽃만이 자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철을 지나간 진달래, 그리고 이제 막 절정을 맞은 철쭉, 마치 바통을 넘기듯 봄의 아름다움이 그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김삿갓은 꽃 사이를 거니며 한 송이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꽃잎의 결을 느끼듯 그 빛과 향을 음미하며 어느새 정신을 놓은 채 산 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들은 한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진달래 꽃을 두고 어느 여인이 읊었다는 영두견화였지요. 지난밤 봄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비단 이부자리를 곱게 펼쳐놓은 듯하고 꽃이 핀 자리마다 새가 울어 극한 자태가 더욱 애잔하구나. 봄바람과 꽃, 그리고 어딘가 스며있는 그리움. 그 시의 여운은 지금 눈앞의 풍경과 겹쳐지며 김삿갓의 마음을 한층 깊이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그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추었지요. 저 멀리 벼랑 끝 위태로운 자리에 홀로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철쭉꽃이었으나 수없이 많은 꽃들 사이에 있을 때와는 달리 오직 한 송이만이 외롭게 피어있는 탓인지 그 모습은 유난히도 탐스럽고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김삿갓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자연스레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삼국 유사에 전해지는 수로 부인의 이야기였지요. 신라 성덕왕 때 순종공이 부인과 함께 강릉으로 부임하던 길에 벼랑 위에 핀 철쭉 한 송이를 보게 됩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수로 부인은 곁에 있던 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꽃을 꺾어다 줄 수 없겠느냐?
그러나 그곳은 사람이 오르기 어려운 절벽이었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촌노가 그 말을 듣고 노래를 부르며 나섰지요. 그것이 바로 헌화가였습니다. 자줏빛 바위 위에 피어있는 저 꽃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꺾어다 바치리다. 노래를 마친 그는 실제로 절벽으로 올라 그 꽃을 꺾어 수로 부인에게 바쳤다고 전해지지요. 그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름다움과 마음을 전하려 했던 한 인간의 순수한 의지가 담긴 설화였습니다. 김삿갓은 눈앞의 꽃을 바라보며 그 옛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고 있었지요. 김삿갓에게는 지금 그 꽃을 꺾어 바칠 여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벼랑 끝에 홀로 피어있는 그 한 송이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탐스럽고도 깊은 끌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옮겨 벼랑 끝까지 다가섰지요. 몸을 앞으로 숙여 손을 뻗는 순간 아차 하는 사이였습니다. 발이 헛디뎌지며 그대로 허공으로 쏠렸고 다음 순간 그는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삿갓은 높은 절벽 아래 돌바닥에 세차게 부딪히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땐 이미 온몸이 제 것이 아닌 듯 무겁고 둔했습니다. 특히 다리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새 산속에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김삿갓은 그 자리에 누운 채 막막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나. 이 깊은 산 중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을 터인데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으나 움직일 때마다 사지가 쑤시고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맞이해야 할 일이었으니. 그러나 그의 이르기까지의 고통, 그것만큼은 참아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신음하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과 이름 모를 새의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지요. 눈을 떠보니 하늘에는 희미한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로다. 구름처럼 떠돌던 이 몸이 이 산속에서 이렇게 쓰러질 줄이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스쳤습니다. 바로 이태백이지요. 술에 취해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생을 마감했다는 그 시인 말입니다. 그는 달을 쫓다 죽었고 나는 꽃을 쫓다 이 꼴이 되었구나. 씁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거라면 차라리 그처럼 풍요있게 죽을 일이지.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아름다움에 홀려 절벽에서 떨어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이 아픔을
어찌 견딜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몸은 떨리고 정신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내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지요. 하늘이시여, 이왕 데려가실 것이면 차라리 한순간에 데려가 주십시오.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상 그는 그저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음 속에 잠겨들던 그는 마침내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여보시오, 살았소? 죽었소?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에 김삿갓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두 명의 젊은 사내가 보였지요.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차림으로 보아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들이었습니다. 잠시 뒤 두 나무꾼은 김삿갓이 눈을 뜬 것을 보고 기쁜 듯 외쳤습니다. 아니 여보게, 이 사람 아직 죽지 않았네. 다른 한 사람이 곧장 김삿갓을 부축하며 말했지요. 아유, 살아있다면 서둘러야지. 약국으로 얻고 가세. 그들은 곧바로 김삿갓의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쑤셔왔지만 그는 살고 싶다는 마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고맙소이다. 부디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무꾼들은 그를 얻고 산을 내려오며 혀를 찼습니다. 아휴, 대체 어쩌자고 혼자 저 험한 산에 올라갔다가 이런 꼴이 되었소? 김삿갓은 제대로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그저 연신 고맙소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다급히 말했지요. 삿갓, 내 삿갓을 두고 왔소이다. 미안하지만 그것 좀 가져다 주시오. 그제야 자신이 늘 쓰고 다니던 삿갓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하, 나무꾼들은 황당하다는 듯 말했죠. 여보시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그깟 삿갓이 뭐 그리 중요하오.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삿갓은 내 생명과도 같은 벗이오. 나를 살려주시거든. 그것만은 꼭 가져다 주시오. 그 말에 나무꾼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다리부터 찾는 격이로군. 그리 뭐 소중하다면야 가져다 드려야지. 뒤에 따라오던 나무꾼 하나가 발걸음을 돌려 다시 벼랑 쪽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그 삿갓을 들고 돌아와 김삿갓의 머리에 푹 씌워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자자, 이제 생명이나 다름없다는 삿갓도 찾았으니 살아날 것 같소? 김삿갓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평생을 함께 해온 삿갓을 다시 머리에 얹자 그는 왠지 모르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무꾼들은 김삿갓을 얻고 내려와 백제당이라 불리는 약방에 그를 눕혀 놓았지요. 나이 지긋한 의원이 상처를 살피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 상처를 입고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로군. 김삿갓은 그 말에 고통 속에서도 특유의 익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아직은 고생이 덜 됐다 하시며 다시 돌려보내셨소이다. 나무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자 의원은 옷을 벗기며 상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며 혼잣말을 했지요. 왼쪽 다리와 오른팔이 부러졌고 온몸이 돌에 쓸려. 아이고, 그야말로 만신창이로군. 늙은 의원의 말에 김삿갓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완쾌하려면 오래 걸리겠습니까? 의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하, 이 사람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천운이 있세. 걸어 다니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년은 걸릴 거일세. 하하, 반년. 반년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삿갓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치료비는 무엇으로 감당하며 먹고 사는 일은 또 어찌할 것인가.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지요. 실은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떠돌이 신세이옵니다.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성냥뿐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하, 아이 뭐라고? 성냥뿐이라고? 아이 그럼 부러진 뼈도 고쳐주고 밥까지 먹여달라는 말인가? 김삿갓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적선하신다 생각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하, 아유, 말은 참 잘했네. 허나 의술이란 것이 본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다리 부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야 없지. 그는 곧장 손을 움직였습니다. 백납을 곱게 빻아 상처에 바르고 부러진 다리를 무명으로 단단히 동여매지요. 이렇게 해두면 며칠 지나 통증도 가시고 붓기도 가라앉을 걸세. 원래라면 상꼬를 써야 빨리 낫겠지만 그 귀한 걸 어디서 구하겠나. 대신 말로줌 나무를 다려 먹이면 피를 붙이는데 제법 효과가 있을 게야. 그는 사환 아이에게 약을 다리게 하더니 곧이어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자네 어젯밤부터 굶었을 테니 몹시 배가 고플 게지. 이왕 적선을 하는 김에 밥도 같이 먹세. 그래야 나 같은 사람도 나중에 극락이나 갈 수 있지 않겠나. 하하, 그 웃음이야말로 소탈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김삿갓은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의원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아, 그런 말은 마시게. 이 또한 다 인연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막 저녁상을 들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여보게 송당, 자네 집에 낙상한 환자가 있다 하던데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는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김삿갓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낙상한 환자라면 분명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그는 당황한 채 문 밖을 향해 시선을 옮겼지요. 늙은 의원은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밥을 먹던 그대로 퉁명스럽게 외쳤지요. 천석사 범어 스님인가? 찾아왔으면 들어와서 합장이라도 할 일이지. 문 밖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건 무슨 버릇이오? 말투는 거칠었지만 어디선가 오래된 친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탕 하고 열리더니 머리가 큼직한 노승 하나가 불쑥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호통을 쳤지요. 아, 이놈아, 내가 돌중이면 너는 돌팔이 의원 아니냐? 이 마을 늙은이들을 죄다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장본인이 바로 네 놈이 아니냐? 그러자 의원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이 돌중놈아, 내가 늙은이들을 보내줬으니 네가 죄를 지내며 밥 벌어먹고 사는 것 아니냐? 고마운 줄은 못 알아도 괜히 큰 소리는 치지 말거라. 스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보내놓은 망자들 극락으로 모시느라 바쁜 사람이 나다. 멀쩡한 사람까지 죄다 보내는 네 놈이야말로 지옥 갈 팔자다. 두 사람의 말은 그렇게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나 가능한 익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말다툼 아닌 농담을 주고받던 스님은 툭 하고 밥상머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는 김삿갓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표정을 조금 진지하게 바꾸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송당, 김서방과 이서방이 진봉산에서 낙상한 사람을 얻고 왔다고 하던데 그 환자가 바로 이분인가? 의원은 여전히 장난기 어린 얼굴로 답했습니다. 옳지, 이제야 왔구만. 또 불권거리 하나 생겼다고 찾아온 게지. 그러나 스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환자를 앞에 두고 그런 농담이 어딨나.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김삿갓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은 삿갓 선생 아니시오이까? 그 질문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놀란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지요. 곁에서 듣고 있던 의원 또한 눈을 크게 뜨며 김삿갓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흔들리고 순간의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침착한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도 함께 느끼게 되지요. 훈장이 겪은 일은 비록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은 힘이 아니라 생각과 용기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이 한 사람의 기지와 용기 있는 말 한마디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